피부에 바세린을 바르면 안 된다고요? 지성 피부엔 모공 막는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비싼 화장품 바르고 계시죠. 그런데요. 피부과 의사인 저는 매일 밤 단 하나 바세린만 바릅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입술 트면 바르는 거지. 얼굴에 바세린을 왜 발라? 근데 어느 날 진료실에서 한 환자의 피부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화장품을 줄이고 바세린 하나를 매일 썼다더군요. 그래서 저도 제 얼굴에 직접 실험해 봤어요. 그 결과요? 20년 동안 제가 권해온 어떤 보습제보다 피부가 편안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들에게도 바세린 루틴을 알려드렸고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하세요. 선생님, 피부가 진짜 달라졌어요. 화장품 살도 낚였는데 오히려 피부는 더 좋아졌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세린이 왜 그렇게 강력한지,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하는지, 그리고 기존에 쓰던 화장품과 어떻게 같이 써야 효과가 3배로 커지는지, 피부과 의사인 제가 직접 쓰고 있는 실전 루틴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바세린 하나로 피부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보통 피부가 나빠졌다고 느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증상이 뭐죠? 거칠다, 건조하다, 주름이 늘었다. 결국 다 같은 말이에요. 수분이 빠져나갔다는 뜻입니다. 피부의 건강은 결국 수분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달려 있어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수분이 밖으로 다 날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피부는 원래도 스스로 수분을 지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걸 피부 장벽이라고 해요. 딱딱한 피부 겉면처럼 보이는 이 장벽이 실제로는 외부 자극을 막고 안쪽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꽉 잡아주는 거예요. 문제는 이 피부 장벽이 나이가 들수록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건조한 날씨, 과도한 세안, 자외선 노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겹치면 장벽이 금세 무너져요. 수분이 날아가고 그 결과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잔주름이 생기고 심한 경우엔 가려움이나 붉은기까지 생깁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는 왜 보습제를 바를까요?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니까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보습제는 수분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을 더해주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바세린이 등장합니다. 바세린은 피부과에서 폐쇄성 보습제라고 불러요. 무슨 뜻이냐면 피부 위에 얇은 막을 씌워서 수분이 증발하지 않게 덮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환자들한테 자주 하는 비유가 있어요. 물을 담아놓은 컵을 상상해 보세요. 컵에 물을 따라 놓고 뚜껑을 덮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수분은 공기 중으로 다 날아가 버리죠. 그런데 그 위에 투명한 랩을 한 겹 씌우면 어떨까요? 수분이 훨씬 덜 날아갑니다. 바세린이 바로 그 투명 랩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단순히 수분만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외부 자극도 막아줘요. 먼지, 세균, 바람, 온도 변화, 피부에 자극을 주는 수많은 요소들로부터 우리 피부를 감싸주는 일종의 보호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논문에서 입증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피부의 수분 증발을 98%까지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도 있어요. 이건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고가의 화장품도 흉내낼 수 없는 수치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바세린은 원래 의료용으로 개발됐다는 점이에요. 아주 오래전 화상 환자들이 상처 부위가 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바세린을 썼던 게 시작입니다. 그만큼 안전하고 자극이 적고 아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제라는 뜻이에요. 제가 처음 바세린의 진짜 힘을 느낀 건
진료실에서였습니다. 한 환자분이 있었어요.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20년 넘게 고생하신 분이었는데 아무리 비싼 보습제를 발라도 가려움이 가라앉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그냥 약국에서 산 바세린을 발랐더니 가려움이 확 줄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그 후로 저도 다양한 환자들에게 바세린을 추천했고 의외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셨어요. 특히 나이 들수록 피부가 얇아지고 수분을 스스로 유지하는 힘이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 바세린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주름이 왜 생기는지도 여기랑 연결돼요. 수분이 빠져나가면 피부가 주저앉듯 쪼글쪼글해지니까요. 아무리 고가의 주름 개선 크림을 발라도 장벽이 무너져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결국 기본을 지켜야 합니다. 수분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분이 도망가지 못하게 꽉 붙잡는 게 훨씬 중요해요. 바세린은 그걸 해주는 아주 단순하고 아주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럼 모든 사람에게 바세린이 좋은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바로 다음 파트에서 말씀드릴게요. 바세린, 누구에게 좋고, 누구는 조금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오해들이 있는지도 피부과 의사로서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바세린 지성 피부, 여드름 피부는 주의해야 할까? 위에서 말씀드렸죠. 바세린은 피부의 수분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딱 멈춰요.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선생님, 바세린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근데 인터넷 보면 모공 막힌다거나 여드름 생긴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이 질문 진료실에서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특히 지성 피부이신 분들, 혹은 평소 여드름이 올라오는 분들은 바세린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느끼세요. 이 말 자체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바세린의 성분은 페트롤라툼이에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분자 크기가 커서 피부 깊숙이 침투하는 게 아니라 피부 표면에만 얇은 막을 씌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모공 안으로 들어가서 트러블을 만드는 성분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양이 문제입니다. 바세린은 보통 우리가 상처 부위에 바를 때처럼 듬뿍 바르면 끈적거리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바를 때도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바릅니다. 피부가 숨 쉴 틈도 없이 모공이 완전히 덮여버릴 정도로요. 그렇게 되면 피지 분비가 많은 지성 피부에서는 땀과 피지가 바세린 막 안에 갇히면서 모공 속에서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 결과 여드름처럼 보이는 트러블이 생기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바세린 발랐더니 모공 막혔어라고요. 하지만 이건 성분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법의 문제입니다. 바세린은 아주 얇게 쌀알 한 톨 크기만큼만 발라야 합니다. 정말 얇게 손등에 발랐을 때 윤기만 돌 정도로. 이렇게 쓰면 모공을 막을 일도 없고 오히려 피부가 진정되고 수분 손실이 막히는 효과가 훨씬 더 커요. 그리고 지성 피부라고 해서 바세린을 아예 못 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용 부위와 방법을 조금 바꾸셔야 해요. 지성 피부는 특히 이마, 코, 턱, 즉 T존이라고 부르는 부위에서 기름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바세린을 바르면 이미 유분이 많은데 더 막을 덮어버리는 거라 트러블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성 피부이신 분들께는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바세린은 전체 얼굴이 아니라 건조한 부분에만 아주 소량 바르세요. 볼, 눈가, 입가, 턱 라인 같은 피부가 얇고 건조한 부위 위주로만 써주세요. 이렇게 나눠서 쓰면 지성 피부도 충분히 바세린의 장점을 누릴 수 있어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셨던 68세 정영호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지성 피부에 트러블이 많았어. 바세린을 바르면 안 된다고 처음에 완강히 거부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부위별로 나눴어. 건조한 눈가에만 바르도록 루틴을 알려드렸고, 한 달 뒤에 오셨을 때, 선생님, 눈가 주름이 확실히 덜해졌어요. 이렇게 웃으셨습니다. 그럼 여드름이 생긴 부위엔 어떨까요? 여드름이 진행 중인 부위에는 바세린을 바르지 마세요. 여드름은 이미 모공이 막혀서 염증이 난 상태입니다. 거기에 바세린을 덮어버리면 염증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바세린을 아예 못 쓰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드름이 없는 건조한 부위, 특히 눈 밑이나 입가 쪽은 괜찮아요. 단, 이 경우에도 바세린은 밤에만 정말 얇게, 그리고 아침에 반드시 세안해주는 조건으로 써야 합니다. 참고로, 저희 딸이 지금 20대인데요. 성인 여드름 때문에 고생할 때 제가 알려준 방법이 이거예요. 여드름 있는 부위는 피하고 건조한 눈가에만 소량 바르기. 그리고 아침엔 반드시 깨끗이 씻어내기. 이렇게 했더니 피부가 훨씬 안정되고 건조함도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지성인데 너무 건조한 피부는 어떨까요? 이런 분들 꽤 많습니다. 기름은 많은데 피부 속은 땅처럼 마른 느낌, 속건조라고 부르죠. 이럴 땐 바세린을 단독으로 바르기보다는 수분 앰플이나 가벼운 에센스를 먼저 바르고 그 위에 정말 소량의 바세린을 덮어주는 방식이 좋아요. 이건 다음 파트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릴 건데요. 바세린은 단독 주인공보다는 다른 성분 위에 뚜껑처럼 올라가는 역할을 할 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정리합니다. 바세린 정말 좋은 성분입니다. 하지만 모든 피부에 똑같이 쓰면 안 됩니다. 지성 피부는 전체 바르지 말고 건조한 부위만 선택적으로 얇게 바르시고 여드름 부위에는 금지, 피부가 깨끗한 부분만 조심히 바르세요. 그리고 밤에만 사용하세요. 낮엔 먼지가 붙고 끈적여서 오히려 트러블 위험이 있어요. 양은 쌀알 크기, 피부가 숨 쉴 수 있게 얇게 이 네 가지만 지키면 지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도 바세린의 장점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오해는 정보가 부족해서 생깁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고 제대로 사용하며 이 단순한 제품 하나가 여러분의 피부를 정말 편안하게 지켜줄 수 있어요. 이제 바세린을 무조건 피해야 할 건 아니라는 것. 누구나 피부 타입에 따라 잘만 쓰면 정말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 이해되셨을 겁니다. 그럼 다음 궁금증이 생기죠. 그래서 어떤 바세린을 사야 하나요? 얼굴엔 어떤 게 안전하죠? 어느 정도, 어떻게 발라야 효과가 있나요? 지금부터 그 부분을 하나하나 아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바세린 다 같은 바세린이 아닙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바세린, 겉보기엔 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뉘어요. 약국용 정제 바세린, 일반 시중형 바세린, 향이나 성분이 첨가된 컬러 바세린.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약국용 정제 바세린. 얼굴에 가장 적합한 타입으로. 이건 피부과 의사인 저도 매일 쓰는 제품입니다. 화이트 페트롤라툼 100%라고 쓰여 있고 약국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이 바세린은 불순물이 거의 없고 정제도가 매우 높은 형태입니다. 말하자면 바세린 중에서도 일료용에 가까운 퀄리티예요. 향도 없고 색도 없고 가장 순한 타입입니다. 특히 얼굴에 바를 때는 꼭 이 정제 바세린을 사용하세요. 왜냐면 얼굴 피부는 몸보다 얇고 예민하기 때문에 향료나 색소, 다른 오일들이 섞여 있는 제품은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일반형 바세린. 몸엔 괜찮지만 얼굴엔 주의하셔야 해요. 마트나 드럭스토어에서 흔히 파는 파란 뚜껑의 클래식 바세린 있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괜찮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용량도 크고요. 하지만 성분을 보면 페트롤라툼 외에 미량의 향료나 광물성 오일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민감한 피부에는 간혹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얼굴보다는 손, 팔꿈치, 발 뒤꿈치처럼 피부가 두껍고 건조한 부위에 바르시는 걸 추천드려요. 얼굴에 바르고 싶으시다면 먼저 팔 안쪽이나 귀 뒤에 소량 테스트 후 사용하세요. 가려움, 붉어짐, 따가움이 없다면 괜찮습니다. 세 번째, 향첨가 바세린. 이건 립용, 바디용으로 한정 사용하세요. 요즘은 코코아 버터, 로즈향, 라벤더향 바세린도 많이 나옵니다. 예쁘고 향도 좋고 립밤처럼 가지고 다니기 좋아요. 그런데 이건 얼굴에 바르지 마세요. 특히 민감한 분들, 지성이나 여드름 피부라면 더더욱 피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향료, 에센셜 오일, 착향 성분들이 자극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입술이나 손 등 다리 같은 국소 부위에만 쓰는 용도로 활용하세요. 바세린은 언제 바르느냐에 따라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바세린은 반드시 저녁에만 바르세요. 왜냐면 바세린은 성분 특성상 끈적거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바르고 외출하면 공기 중에 먼지, 노폐물, 오염물질이 그 위에 그대로 달라붙어요. 그러면 오히려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또 낮에는 자외선도 많고 기온도 올라가니까 바세린이 흘러내리기도 합니다. 눈에 들어가면 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정리합니다. 바세린은 밤에 잘 준비 다 하고 피부가 쉬는 시간에만 바르세요. 이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간입니다. 그리고 바세린을 제대로 쓰려면 단계가 중요합니다. 그냥 세수하고 곧바로 바르면 효과가 반감돼요. 이 순서를 꼭 기억하세요. 1단계.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세안.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 장벽을 손상시켜요. 2단계.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서 물기만 살짝 제거. 완전히 닦지 마세요. 피부에 수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3단계. 수분 앰플이나 에센스, 크림을 먼저 바르세요. 자기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으로 바르시고요. 너무 리치한 건 피하시고 가볍게 흡수되는 제품이면 좋습니다. 4단계. 1에서 2분 기다리기. 흡수될 시간을 주세요. 바로 바세린을 얹으면 안에 제품들이 섞여버려요. 5단계. 바세린 쌀알 크기 덜기. 딱 쌀 한 톨.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6단계. 손가락으로 녹여서 얼굴에 살살 얹듯이 바르기. 문지르지 말고요. 눈가, 입가, 볼 중심으로 얇게 덮듯이 바릅니다. 이 루틴대로 바르면 진짜 피부에 얇은 보호막이 생겨요. 수분 손실이 확 줄고 피부가 아침에 훨씬 촉촉하고 말랑해집니다. 바세린을 효과적으로 쓰려면 어디에 바르느냐도 중요합니다. 바르기 좋은 부위는요. 눈가, 입가, 볼, 특히 건조한 유존, 턱 라인, 주름 생기기 쉬운 부위, 목, 특히 주름 있는 목 중앙, 손, 특히 손등과 손가락 마디, 팔꿈치, 무릎, 발 뒤꿈치. 이런 곳은 피지선이 적고 피부가 얇거나 건조한 부위라 바세린을 덮어주면 확실히 좋아집니다. 반면에 피해야 할 부위는 다음과 같아요. 이마와 코 주변, T존, 여드름 올라온 부위, 땀 많이 나는 부위, 화농성 트러블 있는 부위. 이런 부위에는 절대 바세린 바르지 마세요. 정리합니다. 바세린은 다 같은 게 아니다. 얼굴엔 화이트 페트롤라툼 100% 정제 바세린 사용하시고 향첨가 제품은 얼굴에 바르지 마세요. 시간은 밤, 순서는 세안, 보습, 바세린, 얇게 도포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양은 쌀알 크기. 많이 바르면 트러블 납니다. 지금까지 바세린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바르는지
그리고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하는지까지 아주 자세히 말씀드렸죠. 자, 이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로 넘어갑니다. 바로 바세린을 어떻게 쓰면 가장 효과가 좋은가. 그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바세린은 단독으로 쓸 수도 있지만 화장품과 함께 쓸 때 효과가 훨씬 커진다.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바세린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죠?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덮어주는 마크, 즉 뚜껑 역할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냄비에 아무것도 안 담고 뚜껑만 덮는다고 요리가 되나요? 아니죠. 안에 내용물이 있어야죠. 화장품이 바로 그 내용물입니다. 앰플, 에센스, 크림. 이런 좋은 성분을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으로 뚜껑을 덮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영양 성분이 더 오래 피부에 머물고 공기 중으로 날아가지 않아서 효과가 훨씬 더 강하게 그리고 깊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알려드리는 바세린 찰떡궁합 루틴 4가지를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조합, 수분 앰플과 바세린. 이 조합은 특히 속건조가 심한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히알루론산 앰플 많이 쓰시죠? 수분 자석이라고 불릴 만큼 자기 무게의 1100가지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수분을 끌어당기는 힘은 좋은데 그걸 피부 속에 오래 붙잡아 두는 힘은 약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앰플만 바르면 처음엔 촉촉한데 몇 시간 지나면 피부가 더 당기고 메마른 느낌이 드는 경우 많으시죠? 그게 바로 앰플이 끌어온 수분이 공기 중으로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걸 해결해 주는 게 바세린입니다. 사용 순서 아주 간단합니다. 세안 후 물기 살짝 남긴 상태에서 수분 앰플을 바릅니다. 12분 기다려서 충분히 흡수시킨 뒤 바세린을 쌀알 크기만큼만 덜어서 얇게 도포합니다. 이렇게 하면 앰플이 끌어온 수분을 바세린이 그대로 가둬주기 때문에 수분 유지력이 최소 2배 이상 올라갑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같은 앰플인데도 바세린을 같이 쓰면 처음으로 속까지 촉촉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조합, 레티놀과 바세린. 이번엔 탄력, 주름이 고민인 분들께 드리는 조합입니다. 레티놀, 요즘 정말 인기죠. 비타민 A 유도체로 피부 재생을 도와주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서 주름, 잔주름, 모공 개선에 탁월한 성분입니다. 문제는 자극입니다. 레티놀은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에겐 따가움, 붉어짐, 심지어 각질 일어남까지 생길 수 있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사용을 꺼리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바세린을 같이 사용하면 이 부작용을 거의 없앨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레티놀 크림을 소량 바릅니다. 20에서 30분 기다립니다. 바세린을 얇게 발라 보호막을 덮습니다. 레티놀 바른 직후에 바세린을 덮으면 성분끼리 섞여서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흡수 시간을 주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바르면 레티놀이 피부에 부드럽게 작용하면서 자극 없이 재생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레티놀은 꼭 저녁에만 쓰셔야 합니다. 자외선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낮에 바르면 오히려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어요. 세 번째 조합, 미백 에센스와 바세린. 이번엔 잡티, 기미, 칙칙한 피부톤 고민 있으신 분들 주목해 주세요. 미백 에센스 많이들 쓰시죠? 나이아시나마이드, 알부틴, 비타민C 같은 성분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톤을 균일하게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런 성분들도 공기 중에서 쉽게 산화되거나 날아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에센스를 써도 시간 지나면 효과가 반감되기 쉽습니다. 여기에 바세린을 덮어주면 성분이 피부에 오래 머물면서
작용 시간을 길게 늘려줍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세안 후 미백 에센스를 바릅니다. 5분 정도 기다립니다. 바세린을 얇게 덮습니다. 이 조합을 꾸준히 쓰신 환자 중 한 분은 3개월 만에 기미가 정말 옅어졌어요. 미백 효과가 처음으로 눈에 보였어요. 이렇게 피드백 주셨습니다. 물론 미백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성분의 흡수 지속력을 높이기 위해서 바세린 조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네 번째 조합, 보습크림과 바세린. 마지막은 가장 기본이자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루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른 루틴이 부담스러우신 분들, 피부에 예민함이 많은 분들, 혹은 바세린을 처음 써보시는 분들이라면 보습크림과 바세린 조합부터 시작하세요. 가장 안정적이고 효과도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환절기에는 크림만 발라도 금세 당기고 건조함이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때 바세린을 덧발라주면 그 당김이 확 사라집니다. 순서 역시 간단합니다. 세안 후 보습크림을 충분히 바릅니다. 크림이 흡수되도록 22에서 3분 정도 기다립니다. 바세린을 쌀알 만큼 덜어서 눈가, 입가, 주름 부위 위주로 얇게 덮어줍니다. 크림과 바세린은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크림이 제공한 수분과 영양을 바세린이 보호해주는 형태로 작용하기 때문에 둘을 함께 쓰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피부 고민에 맞게 하나의 조합만 골라서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티가 안 나요. 하지만 3주, 1개월, 3개월이 지나면 거울을 볼 때 확실히 달라진 피부톤, 촉촉함, 잔주름 개선이 느껴지실 거예요. 여기서 잠깐, 혹시 아직도 바세린 바르는 건 망설이시는 분 있으시죠? 좋은 건 알겠는데 정말 그 정도로 바뀌는 거야? 이 나이에 뭘 발라도 달라지겠어. 화장품도 여러 개 쓰고 있는데 바세린 하나 더 한다고 뭔가 달라질까? 저도 잘 압니다. 그 마음. 그래서 이번엔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만난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76세. 이분은 정말 오랫동안 화장품에만 매달려 살았어요. 매달 20만 원 넘게. 보습크림, 탄력 앰플, 미백 세럼. 광고 나오는 대로 사셨죠. 근데 피부는 계속 건조하고 눈가는 쪼글쪼글해지고 팔자주름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예요? 나는 매일 열심히 바르는데 왜 늙기만 하죠? 그 말에 저는 딱 한 가지를 권해드렸습니다. 할머니,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쓰시는 거 다 쓰셔도 돼요. 다만 마지막에 뚜껑을 하나 덮어주세요. 바세린으로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 후 3개월. 할머니는 딱 하나만 바꾸셨습니다. 밤에 크림을 바른 후 쌀알만큼 바세린을 손가락으로 녹여 눈가, 팔자, 입가에 얇게 덮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3개월 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그날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피부톤이 맑아졌고 팔자 주름이 흐려졌고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자신감이 생긴 얼굴. 사람이 다시 빛이 나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손주가 요즘 자꾸 제 얼굴을 만지면서 할머니 피부 왜 이렇게 말랑해졌어요? 그렇게 말해줘요. 선생님, 바세린 하나로 제가 달라졌어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에서 바세린이 어떤 성분인지, 어떻게 쓰는지, 어떤 화장품과 조합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여러분의 실천 한 번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걸 다 바꿀 필요 없습니다. 단 한 가지만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밤 눈가에만 바세린을 얇게 발라보세요.
한쪽 손등에만 실험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그 반대쪽과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도 놀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게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저에겐 큰 응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꼭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피부로 고민하는 가족, 친구, 지인에게도 꼭 한번 공유해 주세요. 단 한 사람의 피부가 바뀌고 자신감이 생기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부는 좋은 화장품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좋은 수면, 안정된 컨디션,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루틴 같은 꾸준한 습관이 함께할 때 진짜 달라집니다. 특히 잠, 수면은 피부 회복의 황금 시간대예요. 아무리 좋은 성분을 발라도 제대로 못 자면 그 효과는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수면 전문의가 알려주는 숙면 루틴 단 10분이면 바로 잠드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까지 이어서 보신다면 오늘 바른 바세린의 효과, 내일 아침 피부에서 훨씬 더 선명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영상 마지막에 영상 카드로 있으니 꼭 클릭해서 시청하세요. 피부와 수면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바꿔야 진짜 내 얼굴이 달라집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